네, 오늘은 집합의 세 번째 단원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합의 연산, 우리가 연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사칙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연산이라는 것은 이제 좀 엄밀하게 우리가 뭐 이야기할 것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을 연산이라고 하는데 집합에서 말하는 연산은 뭐겠어요? 예, 집합에서 말하는 연산은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합집합과 교집합이 사칙 연산에서처럼 어떤 일정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법칙. 자, 교환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의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자, 3 더하기 2는 2 더하기 3과 같다. 자, 3 곱하기 2는 2 곱하기 3과 같다.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어떤 연산을 어떤 집합에다가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러한 법칙들이 잘 적용되지 않는 시스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떤 집합에다가 어떤 연산을 어떻게 적용시켰을 때 그 구조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그것들을 원래 살펴보는 게 수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들이고 또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에 이 연산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교환법칙이라는 성질이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A는 같다라는 거죠. 또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가 같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당연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엄밀하게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집합에서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즉 이집합과 이집합이 같다라는 것은 얘기했지만 더 엄밀하게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A집합과 B집합이 같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얘랑 같은 뜻은 뭐예요? A가 B를 포함하고 이고 그리고 B가 A를 포함하는, 자, 요것을 우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A 합집합 B가 어떻게 B 합집합 A를 포함한다. 자, 요걸 먼저 보이고 그리고 뭘 보여요? 네, B 합집합 A가 A 합집합 B를 포함한다. 자, 원래 요거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 집합단원에서의 포인트는 증명이 아닙니다. 자, 증명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구조를 이해하는 정도로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증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증명을 엄밀하게 하고 넘어가지 않고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 단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 없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나 어떤 법칙을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자, A 합집합 B가, 자, 여기 다시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고요. 자, B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게 뭔지 살펴보면, 자, 요게 A라는 집합과 자, B라는 집합을 더해서 요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 B 합집합, A 합집합이나 사실은 결국 순서가 큰 의미를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이 스스로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집합은 더하기. 자, 더하기라고 잘 생각해 보면 덧셈으로 쓸까요? 네,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고요. 자, 교집합은 뭐로? 네, 곱하기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자, 덧셈 이렇게 바꿔도 되고 곱셈을 바꿔서 해도 되는 것처럼 합집합과 교집합도 바꿔서 하면 된다. 그러한 법칙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교환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괄호를 묶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3 더하기 2 하고요. 거기다가 4를 더하나 아니면 2하고 4를 먼저 더하고 거기에다가 3을 더하나, 우리가 이제 가로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덧셈 이렇게 덧셈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앞에 거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거 먼저 계산하나 같거든요. 이렇게 결합 묶는 거를 성립한다. 그래서 얘를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곱셈도 마찬가지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4는 3 곱하기 2를 먼저 하고 4를 곱하나 2하고 4를 곱한 다음에 3을 곱하나 결국은 결론은 같거든요. 자, 이것을 바로 우리가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집합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했지만 덧셈 그러니까 A 합집합 B에다가 합집합 C를 또 다른 집합을 합집합 하나 B 합집합 C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A를 합집합하다 같아진다. 그러니까 합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 되겠죠. 자,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B 교집합에다가 C를 교집합하나 그 다음에 B와 C를 교집합한 상태에서 다시 A 집합을 교집합하나 결론은 같다. 그래서 집합에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결합법칙.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 우리가 이제 분배라는 거 사실 배웠어요.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자, 3 곱하기 2 더하기 4.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배. 요렇게 곱해서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4, 그리고 여기 덧셈이 가운데로 와서 더하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 곱하기가 이렇게 3 곱하기 2, 3 곱하기 4, 그 다음에 가운데 덧셈이 오는 것처럼. 그죠? 요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집합에서도 잘 봐요. 자, 분배 법칙이라는 건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A 교집합, 네, B 합집합 C는 마치 요렇게 분배하는 것과 같이 A 교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C에다가 여기다가 전체 합집합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요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야. 똑같은 거야. 지금 모양이 똑같죠? 또는 요게 반대로 여기 A 합집합 B 교집합 C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분배 법칙 한단 말이에요. A 합집합 B와 A 합집합 C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교집합을 하는 거랑 같다. 우리가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교환 법칙은 뭐예요? 연산 하나에 대한 교환이 성립하느냐? 자, 결합 법칙은 뭐라고요? 똑같은 연산이 두 번 반복될 때 합집합, 교집합 반복될 때 어느 걸 먼저 계산해도 가로를 묶어도 상관이 없느냐? 자, 요거고요. 분배 법칙은 뭐야? 서로 다른 연산 두 개가 나왔을 때 교집합과 합집합이 연달아 이렇게 있을 때 가로를 묶어서 푸는 방법이죠. 그죠?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연산 두 개, 얘는 같은 연산 연속으로, 얘는 같은 연산 하나에 대한 자, 요런 법칙을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왜 공부하냐? 사실 물어보면요. 제가 대답할 게 좀 적어요. 왜냐하면 예전 교육 과정에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단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구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숫자에 대한 구조나 다른 연산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는 단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됐어요. 삭제되고 다 나오다 보니까 뭐만 남았어? 지금 집합에 요것만 딸랑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저도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아무튼 이러한 구조, 숫자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법칙 뭐 있다고요? 집합의 첫 번째 교환법칙. 자, 요거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여기다가 아까 쓴 거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뭐예요? 결합법칙.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분배 법칙. 자,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서 교환 법칙은 뭐고, 결합 법칙은 뭐고, 분배 법칙은 뭔지 연산 법칙에 대한 위의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잘 정리가 안 되면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합에는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체 집합. 자,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해요. 그럴 때 그 처음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수 안에서 그 부분 집합으로 자연수 안에 있는 것들로만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그러면 전체를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들의 모임 이런 집합을 생각하겠다. 2, 4, 6, 8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전체는 자연수의 집합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우리가 생각의 사고를 제한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의 약자를 떠서
전체 집합은 대문자 U로 많이 씁니다. 전체 집합은 전체를 표현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자연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전체 집합은 자연수의 전체 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 집합을 설정을 왜 하느냐?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는 이제 역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전체 집합을 어떻게 설정하냐 안 해에 따라서 말이 조금 잘못될 수 있으니까 모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명제 파트에 가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이제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고요. 뭐 굳이 뭐 안 다루면 안 다룰. 네, 아무튼 시간 되면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전체 집합을 설정하고 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여집합이라는 건 나머지, 남을 여자예요, 한자로. 그래서 나머지 집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집합이 있고요. 전체 집합.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할게요. 전체 집합이 있고요.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집합으로서 A라는 집합을 생각할 때 나머지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A를 제외한 나머지. 자, 요 집합을 A의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제가 빗금친 요 부분 있죠? A를 제외한 요 나머지.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자, 요 부분을 A의 나머지 집합. 그래서 여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걸 기호로 A의 컴플리먼트, 그래서 C를 위에다 이렇게 써줍니다. A의 C, 그래서 A의 여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걸 기호로 쓴다면 A의 여집합이라는 건 결국 뭐냐? X는 뭐냐면 전체 집합에 속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A에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엄밀한 거를 따지기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체 집합에 대한 여집합도 있을까요? 네, 그러겠죠. 전체 집합이 아닌 애들, 전체 집합에 속하지만 전체 집합에 속하지 않는 애들은 누구예요? 네, 없는 거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공집합이다.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뭐겠어요?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 그거 빼고 나머지 전체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공집합이 된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집합. 말 그대로 차라는 건 뭘까요? 차라는 건 우리가 이제 빼기라는 느낌이 좀 오나요? 빼기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기호로 그래서 A 차집합 B를 요렇게 씁니다. A 차집합 B. A 빼기 B라고 읽지 않고요. 뭐라고요? 집합이니까 A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럼 요 의미는 뭐냐면 요렇게 됩니다. X가 어떤 원소냐면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 X는 B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A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A에 속하고요. A에 속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A에 속하겠죠.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A에 속할 거야. 그리고 B에 속하지 않아. 원래 여기 있는 거는 A에 다 속하는 애들인데 B에는 속하면 안 돼. 요 부분은 B에는 속하면 뭐냐?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다시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바로 이 부분이 뭐냐? A 차집합 B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A 차집합 B라는 건 뭐냐면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빼주는 거다. A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된다. 자, 이 공통 부분을 우리가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호로 A 교집합 B라고 했잖아요. 그죠? A와 B의 겹치는 부분, 교집합. 그러니까 A에서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것을 차집합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올 거예요. A 차집합 B 했더니 A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뺄 게 없다는 얘기잖아. 뺄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A, B가 어떤 경우? 자, 이렇게 서로 서면 뺄 게 없는 거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A, B가 서로 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차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엄밀하게 그럼 여집합도 차집합도 집합의 연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연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요렇게 얘를 요렇게 기호로 전체 집합이 요렇게 있겠죠. 그죠? 전체 집합 안에서 A와 B를 생각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이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A 차집합 B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보면 A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B의 여집합은 요 바깥 부분이잖아. B를 제외한 바깥 부분, 겹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A와 B의 여집합을 겹치는 부분 생각하면 제외하면 요 부분이 딱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요런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 얘를 요런 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집합을 써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차집합을 따로 연산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집합의 연산하면 합집합과 교집합을 떠올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공식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차집합이랑 여집합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여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A 여집합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A를 빼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전체 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의 여집합이 결국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집합과 여집합이 일정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합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가 전부 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정리해야겠네요. 정리. 자, 여집합과 차집합. 네. 자, 전체 집합. 자, 요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성질이요, 성질. 자, 이렇게 전체 집합 U에 이렇게 먼저 전제를 써야겠죠. 네, 전체 집합. 자, U의 두 부분 집합. 자, A와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거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리고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죠. 두 번째,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부분의 또 아닌 부분은 결국에는 A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아까 얘기했죠. 차집합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번째,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A가 있는데, 자, A인 부분과 A가 아닌 부분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된다. 그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A가 아닌 부분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A와 A가 아닌 부분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A와 B가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체 집합이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A의 여집합은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자, 요 부분이죠. 자, B의 여집합은 어떤 부분이에요? B의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제가 검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잖아요. 그죠? 딱 보면 알겠지만 뭐가 더 넓어요? A 여집합. 작은 것의 여집합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부등호래. 포함관계가 반대가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성질들이 있다. 자, 이러한 성질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건 나중에 일이고,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다. 자, 마지막이죠. 드모르간의 법칙. 드모르간이라는 건 이제 사람의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입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뭐냐면 이거예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한번 우리가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거 A, 너무 작게 그렸나? 너무 작게 그렸다, 그치?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다 밑에다 이렇게 있고,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A 합집합 B가 요 부분이죠? 요거의 여집합이니까, 요것의 바깥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결국 뭐랑 같냐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요거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려놓고 제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네, 복사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의 여집합이요. A 여집합은 어떤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입니다. A 여집합은 요 부분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자, B의 여집합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얘네들을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네들 한번 겹쳐보도록 할게요. 자, 겹쳐보면 요렇게. 자, 딱 겹쳐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겹치는 부분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B금이 양쪽으로만 된 부분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를 제외한, 자, 나머지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만 겹친다는 거 알게 되겠죠? 아, 결국 얘랑 뭐다?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다는 거죠. 자, 요걸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우리가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게 마치 분배 법칙처럼 여집합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은 뭐로 바꿔? 나머지니까 반대로 바꾸는 느낌이죠. 그래서 다 반대로 바꾸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성립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요렇게 된다.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A 만약에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여집합이잖아.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들어가듯이 분배하듯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 합집합은 뭐로 바꿔?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그냥 B 자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합집합이나 교집합 전체에 대한 여집합은 얘네들을 풀어낼 수 있다. 여기에 드모르간의 법칙의 의의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도 여러분이 직접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세집합 ABC에 대해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요? 합집합 똑같은 연산이 연달아 나올 때 괄호를 어느 거부터 묶냐, 이게 뭐라고요? 네, 결합법칙이죠. 자, 요게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네, 합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네요. 자, 요것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A 합집합 B 그려놓고 거기다 합집합 C를 해보고 여기다는 B 합집합 C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A를 합쳐보고 그렇게 하고 확인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이 교집합에 대한 얘도 결합법칙이다.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요. 자, 여러분 꼭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하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자, 귀찮아도 이게 당연히 될 것 같다 귀찮아도 꼭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을 먼저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A요. 자, 3개 있을 때 어떻게 그리는지 중요합니다. 그냥 막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C, 자, 요렇게 그려놓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이요. A 교집합 B. 자, A 교집합 B는 A와 B의 겹치는 부분, 자, 요 부분이죠. 자, A 교집합 B하고 거기에다 교집합 C. 그 다음에 또 뭐가 겹치는? C가 겹쳐지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색깔이 두 개 다 칠해지는 부분이 진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 볼까요? 네, 이쪽으로 볼까요? 그러면 먼저 비교집합 C부터 합니다. 비교집합 C. 그럼 B와 C의 교집합이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A의 교집합입니다. 요거랑 A랑 겹쳐지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도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다. 네, 이것도 표현 잘못했네. A의 합집합 B에다가 C랑 교집합하면 이 파란색을 여기다 칠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거 먼저 하든 우리가 상관없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뭘까요? 이건 무슨 법칙이라고? 이거는 분배 법칙이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하면 좋겠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집합 3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나타낼 때 우리가 내가 맘대로 A, B를 이 안에다 넣고 뭐 C를 요 바깥에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인 모양을 나타내야 돼. 일반적인 모양은 뭐야? 네, A와 B가 겹칠 수도 있고 또 B와 C가 또 겹칠 수도 있고, 이거 C요. B와 C가 겹칠 수도 있고 또 C와 A도 겹칠 수 있는, 자, 요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려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기억해 둡시다.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가, 만약에 여기에 집합 D까지 나온다면 4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런 거 수행평가로 나오기도 하는데 뒤에 가면 우리 생각할 문제로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를 일반적으로 겹치게 A랑 D랑도 겹쳐야 돼. D랑 B랑도 겹치고 C랑 D랑도 겹치고 A, B, D도 겹치고 A, B, C도 겹치고 B, C, D도 겹치고 A, B, C, D 모두 겹치고 이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은 과연 어떻게 그려지겠느냐, 요거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집합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얘도 뭐라고요? 얘도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죠? 얘도 분배 법칙. 제가 이거 다 해드리지 않아요. 분배 법칙. 자, 여러분이 스스로 그려서 확인을 꼭 한번 해봐라. 제가 그렸나 안 그렸나 꼭 확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문제 6번이에요. 171쪽에.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자, 요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한 부분 집합. A는 1, 4, 5, 7, 9, 뭐예요? 홀수에 대한 집합이고, 그럴 때 다음의 집합을 구해봐. 자, A, 뭐야? 네, 문제가, A 그대로인가요? 네, 네, 죄송해요. 다음 집합에 여집합을 구하시오 그랬군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A의 여집합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기호로 A의 여집합, 이걸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여집합,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1, 2, 3, 4, 5, 6, 7, 8, 9, 10에서 1, 3, 5, 7, 9를 뺀 나머지니까 결국 짝수들의 집합돼서 2, 4, 6, 8, 10. 자, 이렇게 되는 거고, A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라. 이 얘기 아니야. A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대로 1, 3, 5, 7, 9. 즉, 무슨 말이에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 집합이 된다라는 거고,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고요? 네, 전체 집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1, 2, 3 해서 땡땡땡 해서 10.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라고요? 네, 공집합이다. 이렇게 되겠다는 것 참고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집합의 성질이죠. 자, 그 다음 172쪽에 문제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에 대해서 차집합. 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구해봐라. 자, 먼저 B가 지금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지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A 차집합 B. 말했지만 차집합이라는 건 뭐라고요? A에서 B와 겹쳐지는 부분을 빼라. 그럼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구해놓으면 문제 푸는데 참 쉽겠다. A와 B의 중복되는 부분은 1은 아니고 2는 중복되죠. 그죠? 3 없고요. 4가 중복되고 그 다음에 6 중복되죠. 그죠? 그래서 교집합 겹치는 부분은 2, 4, 6이다.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것은 A에서 겹치는 2, 4, 6을 제외한 부분이니까 8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차집합 A다라는 것은 B 차집합 A, B에서 B가 이거잖아. B에서 2, 4, 6을 재우는 거야. 2, 4, 6을 재우니까 1, 3, 12. 이렇게 1, 3, 12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차집합이라는 것도 만약에 연산이라고 본다면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히 A 빼기 B랑 B 빼기 A가 숫자에서도 다르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차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2쪽에 예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시오. 아까 제가 대략 보였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보여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봐라. 자, 요거 어렵지 않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A가 여기 있으면 요 바깥 부분이 A의 여집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즉 A와
네, A의 여집합. 자, 요 부분이죠. 합집합 더하는 거니까 전체가 된다는 걸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그려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나머지들도 여러분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요것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문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9번. 요건 뭐라고 해요? 요거를 드모르간의 법칙. 자, 여기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이 법칙을 만드니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람 이름도 들어가는 그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다? 마치 이거를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요 가로에 대한 여집합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요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 거 여러분이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문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는 9 이하의 잔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원소나열법을 하면 1, 2, 3, 땡땡땡 어디까지? 네, 9 이하니까 9까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A는 9의 약수. 자, A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1, 3, 네, 9. 자, 이렇게 되고요. 자, B 3의 배수요. 3의 배수 3, 6, 9, 12 뭐 쭉쭉 갈 수 있지만 전체 집합이 9까지밖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 9까지밖에. 그래서 3, 6, 9다.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각각 구하고 결과를 비교해봐라. 자, 이게 사실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구하면 이게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각각을 구해서 비교해봐라. 여기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직접 문제로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합집합 B를 한번 구해볼게요. A 합집합 B를 구하면 뭐가 돼요? 얘랑 합쳐지는 분.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써야죠. 3은 한 번만 쓰고요. 6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9는 한 번만 쓰고요. 그래서 1, 3, 6, 9예요. 그래서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에서 1부터 9까지인데 1, 3, 6, 9를 제외하는 거니까 2, 3, 4, 5, 6 빼고요. 7, 8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구했죠. 자, 근데 두 번째 A의 여집합과 B 여집합을 따로따로 구해보는 거예요. A 여집합은 1, 3, 9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죠? 그래서 2, 4, 5, 6, 7. 자, 이렇게 되고요. 자, B의 여집합을 구해볼게요. 3, 6, 9 빼고니까 1, 2, 그 다음에 3이 빼고요. 4, 5, 6 빼고요. 7, 8.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에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보면 2가 겹쳐지죠. 그죠? 2. 그 다음에 4가 겹쳐지죠. 자, 5가 겹쳐지고요. 6은 없고, 여긴 7 겹쳐지죠. 자, 그래서 2, 4, 5, 7이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8을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A 여집합, A는 8이 없으니까 8도 빼. 그래서 여기도 8까지 들어가야 되네.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래서 2, 4, 5, 7, 8. 자, 요렇게 구하나, 요렇게 구하나, 결과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2번도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스로 해결해 볼 문제 제가 풀고, 두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예요. 생각할 게 많지 않겠네요. 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1이고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5고요. 자, 요건 4일 때 집합 A를 구해라. 자, 요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도 쉽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요거 기호로서 나타내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여집합이니까 A 반대로 합집합, 얘도 반대로 B 한 다음에 전체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해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겹치는 부분에 1이 있다. 여기 원소가 1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바깥 부분에 뭐가 있다? 여기 5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건 우리가 요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에 따라서 B에서 A를 뺀다라는 거니까 B에서 겹쳐지는 부분 1을 뺐더니 4만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4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1, 2, 3, 4, 5니까 나머지 뭐가 있겠어요? 2와 3은 자,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집합 A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집합 A는 원소가 1, 2, 3, 3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합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집합 A를 쉽게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을 리얼 넘버의 약자 써서
대문자 R. 대문자 R에다가 여기를 약간 두껍게 써는 요런 형태로 집합을 이제 나중에 표현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미리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고. 아무튼 요거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고 있다. 자, 요 말은 무슨 뜻일까요? A라는 집합을 조금 더 다시 표현해 보면 X바 결국 얘가 넘어가면 X는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를 의미한다. 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 자, 이 부분이 뭐다? 집합 A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건 뭐냐면 B라는 건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다시 말하면 B라는 집합은 X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자,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바로 집합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뭘 구하냐? 이렇게 했더니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곱하기가 0보다 작다. 이거 2차 부등식이죠. 그죠? 자, 요거 2차 부등식 요 집합을 제가 뭐 임의로 C라고 한다면 C라는 집합이 X바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요 의미라면 요건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렇게 나타내 보면 곱한 것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사이값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 자, 요 부분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요 부분. 그죠? 잘 보면 요 집합을 잘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A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이거 죄송해요. 자, 뭐예요? 이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등호가 안 돼. 자,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이 A요. 여기 요렇게 부분이 A고요. 자, 요거보다 작은 요 부분이 뭐냐면 B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 사이를 나타내는 요 집합 C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이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는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어려웠나요? 네, 아직 집합 기호에 익숙하지 않고요. 집합 연산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보시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를 다 풀다 보니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리고도 제가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려보고 확인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중단원 마무리 학습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꼭 미리 풀어 오셔야 제 풀이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